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3. 유신체제가 성립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유신헌법과 긴급조치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의 성립, 유신체제의 전개, 유신체제의 붕괴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과서 여러분들 263쪽입니다. 1972년 전국에서 뽑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으로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표는 2357표였고 두 표는 기표에 실수한 무효표였습니다. 6년 뒤인 78년에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도 투표 2578명 중 찬성 2577표, 무효 1표로 99.9%에 달하는 찬성표로 오르면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 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가 9대고 앞에 72년일 때가 8대. 여기 가능했던 것이 유신헌법이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투표 모습이고요. 유신체제의 성립.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한 이후에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주한미군도 감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국제관계 변화는 반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박정희 전 정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이 무렵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을 누르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대북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꿉니다.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바꾼 거죠. 그 결과 72년 남북한 당국자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비밀리에 상호 방문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통일의 3원칙을 북한과 남한이 합의를 했죠. 그래서 3원칙이 뭐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자, 통일은 평화적으로 하자, 통일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하자. 이 3원칙을 합의하고 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1972년 10월에 이로부터 석 달 후에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에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인 유신헌법. 유신은 그 메이지 유신할 때 그 유신이거든요. 개혁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 박정희 집권,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위한 개혁이었던 거죠. 이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를 거쳐 12월 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0월 유신이라고 해요. 10월 달에 유신 헌법을 선포했다. 10월 유신. 통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체제를 강화하자는 논리로 이렇게 악용이 됐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남한의 유신헌법으로 박정희의 영구 집권체제, 독재체제가 완성이 된 것처럼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고요. 김일성 유일체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임기 6년이고요. 4년에서 6년으로 바꾸고 중임 제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죠. 영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 거죠. 계속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던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대통령 선출권과 대통령을 추천해봐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는 여태까지 없었다 갑자기 만든 기구예요.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은 누가 뽑는다? 대통령이 뽑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출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원이 대통령 누구를? 박정희를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한다. 이걸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뽑는다는 거죠.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뭘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치라는 걸 발동할 수 있도록 헌법을 규정했습니다. 긴급조치는요,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로 제약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포함해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악법입니다. 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 데나 긴급 조치를 발동해가지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이 되죠. 긴급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가 발동이 됐습니다.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따라서 박정희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선출이 됐죠. 불과 그 7대 대통령 때가 1971년이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자신은 다시 8대 대통령으로 이 헌법을 바꿔서 선출이 됐던 거죠. 이 유신헌법을 바로 몇 차 개헌이라 그러냐면 우리 헌정 역사사에서 7차 개헌에 해당이 되는 사건입니다. 1972년 제7차 개헌에 해당된다. 그럼 유신헌법의 내용을 이어서 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 해당하는 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부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해설을 보면 이제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대통령이 장악하게 한 유신헌법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과 독재체제를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신체제를 박정희 정부는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으로 바꾸자. 이게 마치 북한의 그 사회주의가 북한식으로 적용되는 조선식 사회주의하고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합리화했으나 사실상 박정희 영구집권 체제였다. 학생과 제야 인사들이 유신체제 반대 운동에 나서자 박정희 정부는 긴급 조치를 발동해서 유신헌법에 관한 논의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와 같죠.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유신체제의 전개와 붕괴 264쪽입니다. 유신헌법이 발표된 후 일본 도쿄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준비하던 김대중이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에요. 73년 8월. 이 괴한들은 누구냐? 바로 박정희가 만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었어요. 이 도쿄에서 활동하는 김대중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미국 CIA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자 이 김대중을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데리고 와서 버리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어제 그 도쿄에다 갑자기 우리나라 동해안에 오늘 나타난 이 김대중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누가 납치한 거냐? 대학가에서는 사건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장준하와 백기환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유신헌법을 반대한 대표적인 운동이죠. 박정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발표해가지고 탄압을 했고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을 조작해서 관련자들을 잡아들이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을 벌여서 위에 김대중 납치 사건과 개헌청원 200만 서명운동을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제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에 일어났는데요.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이라는 학생운동 조직에 그 배후에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 전복을 노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을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인혁당과 관련된 사람들을 사형을 시켰어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지 말에 한 24시간 안에 사형을 시켜버려가지고 당시에 국제사법 암흑의 날로 규정이 된 대표적인 사건이 제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2007년 재심 결과, 대법원 재심 결과 이것은 중앙정보부에서 조작된 사건이다. 따라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죠. 이러한 탄압에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됐고 1976년에는 제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자료 2와 같은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합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자료 1번은 긴급조치. 대한민국 헌법 부정. 이 헌법은 유신헌법을 말하죠. 3.1 민주구국선언은 민주주의 기반에 있어야 된다. 경제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민족 통일은 오늘 이결회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검정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을까요? 유신체제에 대한 억압에 대한 침묵의 시위 모습이죠. 연좌 시위 모습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 개폐선전 금지라고 이제 한자로 써였어요.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 1의 선포가 당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와 같습니다. 긴급조치는 국회 예산권을 비롯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국민의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긴급조치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자료 2번은 자료 2를 주장한 사람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요소들은 있죠. 유신 체제의 철폐,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개된 경제개발 계획의 전면적인 개편, 남북 대결이 아닌 평화 공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신 체제는 그럼 어떻게 붕괴되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교과서 264쪽입니다. 1978년이 됐어요.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 민주공화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1978년에 있었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어요. 이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가운데 박정희 정부는 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이 사진과 같이 경찰들이 투입돼서 강제로 해산을 시켰고 이에 항의하는 야당인 신민당 총재 김영삼 의원이 이렇게 유신체를 강력하게 비판하자 국회의원직에서 김영삼을 내쫓도록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도록 강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김영삼 총재 국회의원 제명 사건이에요. 이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강제 진압되면서 김경숙 씨라는 이제 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살인 정권이라고 비판하던 김영삼을 이제 박정희가 바로 저 민주공화당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자르도록 이렇게 했던 사건인 거죠. 그러자 이제 김영삼을 지지하는 이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는 바로 유신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됩니다. 이 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전개된 시위를 부산과 마산의 앞글자에 따라서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 첫 번째 YH 무역 사건, 두 번째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 세 번째 부마 민주항쟁. 79년에 다 일어난 사건들 순서입니다.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을 두고 정권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부산과 마산을 방문하고 이 사태가 제2, 4.19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박정희에게 대국민 온건한 유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으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의 강경책을 따르고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누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979년 10월 26일 날 밤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사망케 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바로 12.6 사태입니다. 따라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김대중 납치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건, YH 무역 사건, 그 다음에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부마민주항쟁, 그 다음에 12.6 사태. 닉슨 독트린, 유신헌법, X5가 되겠습니다. 학습지를 보면 89차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습지 유신체제가 성립하답니다. 1961년 5월 16일 바로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부시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어디를? 베트남, 한자어로는 월남이죠. 월남으로 한국 군대를 파견한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제공해 주는 것을 브라운 각서로 약속하고 지원했다. 개념 정리 1번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죠. 1번은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10월 유신. 그래서 2번에 들어갈 말은 유신헌법의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자료학습 1번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제 국민회에서 6년 임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꿨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했고, 국회 예산권과 법관 임명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체제를 말하는 죠. 유신체제는. 그리고 3번은 인민혁명당이다. 인민혁명당. 제2차 인민혁명당. 제2차 인혁당 사건. 제1차는 1960년대에 있었어요.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인데 다시 또 1970년대 다시 활용을 한 사건입니다. 그다음 3.1 민주국선언, 그 다음에 부산에서 부마 민주항쟁, 4번은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75년 5월 발표된 긴급조치 9호. 그래서 2번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긴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오면 긴급조치. 헌법 위반, 개폐선전 금지, 박정희 사진. 형성평가를 보겠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법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1969년에 트루먼 독트린이 아니라 닉슨 독트린이 되겠죠.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3.1 민주국선언을 76년에 발표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회 모습, 긴급조치권이 발동했다. 바로 유신시대죠. 유신시대. 유신시대 언제? 1972년부터 79년까지. 그죠?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제2야 인사들이 3.1 민주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유신체제에 저항하여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했다. 맞죠? 유신시대 때는요, 국민들의 생활과 사상을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그랬어요. 즉, 국민들이 당시에 남성들에게 유행하던 장발과 여성들에게 유행한 미니스커트를 저속한 풍속이라고 보고 이것을 단속하는, 길거리에서 단속해서 경범죄로 처벌하는, 남성의 머리를 함부로 자르고 장발머리를, 미니스커트를 경찰이 칼이래. 자로 이렇게 재는 등, 치마 길이를 재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제 통제되는 이런 사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요거는 어떤 시대 때느냐? 요거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짓밟고 만든 기구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신시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통일체 국민의 긴급조치. 의장은 대통령이었고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했고요. 박정희를 8대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 게 아니라 침해했죠. 긴급조치는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활동을 제한을 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김재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은 12.6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